일반적인 마케팅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라면은 비영리 마케팅은 그 관계 속의 역할 이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쪽은 그러니까 그 생산자가 아니라 비영리가 되고요.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대상은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이 됩니다. 근데 비영리는 아무래도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좀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을 마냥 일방향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고요. 가치 확산을 위해서 동참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즉, 영리만큼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뭐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시민의 움직이는 마음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영리 마케팅은 뭐 분석, 측정, 뭐 정량적인 조사, 계측, 데이터를 다루고 평가하고 전략을 세우게 되시는데요. 이윤 달성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직 내에서 좀 뭐 발언권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 그 충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반면에 그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마케팅은 앞서 말씀드린 대상이나 목적이 영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영리 마케팅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인적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 한 명이 여러 범위를 두루 커버하는 슈퍼 활동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단체는 활동하고 운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활동 3가지를 뽑아봤어요. 인적 자원이 부족한 비영리의 특성상 담당자가 뭐 운동과 홍보와 모금을 동시에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저는 이 3가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 영역의 업무는 각각 대상이 달라요. 운동은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동의하도록 이끌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일입니다. 근데 홍보는 단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요. 모금은 우호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하고 목적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해야 될 메시지도 달라지는데요. 메시지가 다르면 메시지 전달이 효과적인 매체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해야 하는 업무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서로 결합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서명 운동을 기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원 확대 캠페인을 알린다거나 하는 거는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서명 자체,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모금 자체 실무를 맡는 거는 홍보 담당자가 하기보다는 약간 모금 영역이나 운동 영역으로 좀 각각 나누어지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비영리 마케팅은 그 비영리 홍보하고 모금을 좀 아우르거나 그 중간쯤 어둠에 있는 일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홍보의 성격하고 모금의 성격을 두루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시민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금은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 기부 등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둘의 성격을 고루 갖추고 있는 비영리 마케팅은 그 마치 홍보처럼 그 활동의 대상인 시민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마치 모금처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윤을 계속 이끌어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저는 비영리 마케팅은 홍보와 모금 사이 어둠에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 마케팅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가지고 3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보통 기획을 할 때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요소를 갖추게 되는데 비영리 마케팅을 기획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영리 마케팅은 사실 비영리만큼 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곧 이윤 창출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시민들에게 가치를 알리고 확산시켜야 하는 비영리는 그 가치를 왜 널리 전해야 되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좀 뭐 당위를 내세우는 그 시민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비영리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왜를 설명하지 않는 그 비영리는 시민하고 소통할 마음이 없는 다소 좀 그 고자세의 교만한 비영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같은 말을 좀 요령 있게 반복을 하는 것이 좀 지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전략까지 사가면서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비영리는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생각하지 않고 좀 자기만의 언어 혹은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비영리를 보면 좀 다소 안타깝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왜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비영리 그 고유의 가치나 미션이나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왜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등을 그 전략을 고민해야지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나 자신, 그 담당자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동지에게 물어보고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고 뭐 좀 먼 사람에게 물어보고 천천히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유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가 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활동을 사랑하게 되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 마케팅의 특징 두 번째는 공동체성인데요. 네, 각자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비영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 이외의 존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비영리 마케팅 담당자는 약자하고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감수성에 기반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따금 저 사람은 좀 이미 배려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약자이냐 아니면 수가 많은데 어떻게 소수자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약자나 소수자라는 것은 좀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디폴트, 그러니까 즉 기본값으로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비장애인, 이성애자, 뭐 정주민, 비청소년, 중산층 등 어떤 것을 만들고 기획할 때 굉장히 기본값으로 여겨지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오늘의 교육 같은 경우에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청각장애인 분이 좀 들으시기 어려우신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점을 놓친 게 좀 아쉬웠는데요. 그 기본값이 아닌 존재들이 배제되거나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비영리가 궁극적으로 충고해야 되는 가치는 뭐니 뭐니 해도 공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인 홍보를 할 때 대상을 좀 대상화하지 않고 좀 시혜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비영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뭐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비영리는 아무래도 그 영리하고는 다르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예산이나 인적 자원, 그리고 업무를 위한 투자가 좀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요. 영리 마케팅이라면은 아무래도 그 팀 단위 혹은 여러 개의 그 조직 단위로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을 비영리 마케팅 담당자는 아무래도 혼자 두루두루 하게 되고 뭐 분석, 홍보, 조사, 전략 뭐 등등 여러 마케팅 실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비영리 마케팅 실무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하고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무래도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언제나 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는 주의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나 스스로 동의가 된다 싶으면 그때 좀 역량을 키우곤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역량만큼 하자는 주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펭수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우리도 영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는 영상 시대다 유튜브 안 하는 데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무를 안 하는 쪽에서 실무를 얹어 주셔가지고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필요성을 몰라서 실무자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건상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그 조직 내 상황, 그리고 내 상황 등등 현실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을 잘 판단하고 또 조율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좀 번아웃 되지 않도록 그리고 힘 조절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트렌드를 다 따라가려고 하면은 활동가가 지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아무래도 그 이번 교육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역량이 불충분하다라고 느끼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비영리 담당자들께서 이번 교육 사전 질문에 좀 여러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더 비영리 마케팅을 잘 하려고 고민을 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공부까지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이 훌륭한 실무자라는 걸 방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업무를 더 잘하고 싶고 내 업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것만큼 그 비영리 마케팅이라는 실무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크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부족해서 좀 일이 안 되는 거다라고 좀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제가 비영리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 마케팅은 대상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잘 이해하고 눈높이 맞춤형 호소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누가하고 관계된 마케팅의 기초 개념을 두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페르소나인데요. 이거는 브랜드를 마치 그 한 명의 그 인물처럼 설정을 내서 가상인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의 인물이 시민하고 소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뭐 마스코트나 캐릭터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 가상의 인물상을 잘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음,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관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으로 기관의 성격보다는 아무래도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체보단 대상을 위주로 고민을 하셔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되게 그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뭐 청소년 대상 기관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기관의 특성인 좀 오랜 전통을 내세워가지고 좀 어르신처럼 그 애템하는 느낌으로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드시기보다는 좀 이용 대상인 청소년들을 고려해서 페르소나를 만드시면 좋은데요. 그래야지만 이용 대상이 좀 친근감을 가지시고 비영리 기관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브랜드 페르소나를 만들 때 저희가 그 IT를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좀 전문성을 내세워가지고 강조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IT 지원을 필요로 하는 좀 활동가들의 숙련도를 고려해서 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친근한, 간명한, 친절한, 소통하는 이라는 이미지를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그 인물처럼 글을 쓰고 그리고 매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은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뭐 습관, 성격, 직업 등등도 세세하게 그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약간 그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성격 같은 것만 설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페르소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충주시의 그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홍보물 만들기에는 조금 서투르지만은, 그러니까 약간 그 저희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가 충주시에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이게 그 홍보물 만드는 데는 아주 세련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인터넷 문화에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좀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좀 다소 젊은 담당자를 내세워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이 좀 반듯하고 딱딱하고 경직된 이미지보다는 그래서 좀 주요 타겟인 젊은 누리꾼들하고 더욱 좀 죽이 잘 맞는 그런 페르소나를 내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충주시는 모든 그 많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끄는 성공적인 SNS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이크로 타겟팅인데요. 마이크로 타겟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특정 대상을 점 찍어서 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있는 청년 단체가 좀 그 SNS를 운영할 때 전국의 전 연령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요 부천시 시민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을 짓는 게 좋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좀 약간 범위를 좁혀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예를 들어 마이크로 타겟팅이 잘못하면은 이게 그 배제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요. 좀 한동안 좀 그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례가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이라는 구호였어요. 이게 그 아무래도 그 방사능 먹거리의 위험성이 좀 자녀들에게 미칠 거를 걱정을 해서 걱정하시는 그 세대를
타깃으로 만든 구호였는데요. 이후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각자 상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청소년 당사자들도 이 당시에 탈핵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셨는데 이거를 좀 장년 세대의 입장에서 그 청소년을 좀 대상으로 하고 대상화하고 좀 공동의 그 동지나 주체가 아니라 약간 시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 때문에 저 청소년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같은 주체를 좀 배제한 구호라는 말 때문에 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할 때는 이것이 배제가 아니라 그 특정 대상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좀 아무래도 비영리는 아무래도 가치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욱더 그 공정함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은 좀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체성도 그렇고요. 시대적인 감수성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만든다면은 좀 배제하는 타겟팅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 IT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영리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로 타겟팅을 좀 해서 IT를 잘 알지 못해서 업무가 좀 어려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IT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업무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해서 좀 쉬운 메시지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도구를 바꾸면 활동의 질이 달라진다는 메시지, 디지털 상식을 알아두면은 좀 더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 등 활동가들의 수요를 파악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마케팅의 특징과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비영리 마케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지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